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4캔에 10,000원 하는 맥주를 고르며 소확행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고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통장 잔고는 아쉽지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 테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안도감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통계는 차갑고 잔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넘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 당신이 손에 쥔 최신 스마트폰, 주말에 시켜먹은 배달 음식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래의 당신에게서 강제로 뺏어온 고리의 채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산이 쌓이는 삶이 아니라 빚이 쌓이는 삶을 평범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 점수 60점대, 전형적인 금융 문맹인 당신은 자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살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이 닫히고 칼날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가난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당신의 뇌는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MRI 촬영 결과 사람들이 10년 뒤에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낯선 타인을 생각할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노후 준비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당신은 돈은 쓰려고 버는 것이라는 얄팍한 철학을 신봉합니다. 명목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3% 올렸다고 칩시다. 하지만 물가가 4% 올랐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실질 소득은 삭감되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지만 당신의 노동 가치는 시장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송했던 그 원리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 문맹인 당신은 이 마법을 자산 증식이 아닌 카드 할부와 리볼빙,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먼저 경험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의 복리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죠.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은 평균 이하입니다. 당신은 이 복잡한 파생 상품과 대출 약관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은행 직원이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서명할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투자는 위험하고 저축은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현금은 가만히 두면 썩어 문드러지는 생선과 같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당신이 은행 예금에 넣어둔 돈의 구매력은 10년 뒤 반토막이 납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의 통장에서 매년 수백만 원을 소리 없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강탈해 갑니다. 당신이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선택한 그 안전함이 사실은 당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가장 확실한 위험입니다. 토마스 피케티가 증명했듯 자본 수익률, R, 경제 성장률, G을 항상 앞서왔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당신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20대와 30대 초반의 시드머니를 모아 자본 시스템에 태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미 출발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신이 맛집을 검색하고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자산가들의 자본은 잠들지 않고 증식하며 당신과의 격차를 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종의 분화입니다. 이제 차가운 숫자의 바다로 당신을 밀어 넣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통계청과 각종 금융연구소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30대의 평균 순자산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극소수의 슈퍼리치가 평균값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앙값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비참합니다. 30대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중앙값, 혹은 그 아래일 것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 격차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는 동안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 남짓을 나눠 갖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입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에 버는 월급, 자산 상위 1%는 금융소득으로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만에 벌어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노동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통계를 보여드릴까요? 한국의 가계 대출 차주 중 300만 명 이상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빚 갚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한계 차주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아닐 것 같습니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당신도 이 위험지대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당신의 임금 인상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 당신은 은행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노동시간은 온전히 이자를 갚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봅시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십수년을 모아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지수는 비현실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당신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떨어질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동안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를 비웃으며 현금으로 알짜 자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폭락기가 오면 현금을 쥔 그들은 헐갑에 나온 당신의 자산을 줍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양털 깎기입니다. 당신은 털이 깎이는 양입니다. 노인 빈곤율 통계는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40%가 넘는 노인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습니까? 그들도 젊은 시절에는 당신처럼 회사를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재앙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당신이 연금을 수령해야 할 시기와 맞물리거나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각자 도생의 시대, 통계는 당신이 비참한 노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당신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냉정하게 해부해 봅시다. 이 거대한 기계는 근본적으로 자산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인 조세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돈을 만지는 정부와 은행, 대기업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돈을 사용해 이득을 봅니다. 캔틸런 효과. 하지만 이 돈이 당신의 월급 통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물가는 다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가장 늦게 돈을 받고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시스템의 최하단 포식자입니다. 둘째, 세금 시스템은 노동소득에 가혹합니다. 당신의 월급 명세서를 보십시오.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이 원천 징수됩니다. 당신은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국가에 헌납합니다. 반면 자본가들은 법인 설립, 비용 처리,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을 낮춥니다. 노동소득은 투명하게 노출되어 털리지만 자본소득은 복잡한 법망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합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은 당신에게 가짜 정보를 줍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당신의 부를 늘려주는 상담사가 아니라 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들은 수수료가 높은 펀드, 은행에 유리한 대출 상품을 권합니다. 당신이 리스크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저축 상품에 가입시킵니다. 반면 부자들은 프라이빗 뱅커, PB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나 비상장 주식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당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만듭니다. 넷째, 자산의 진입장벽입니다. 좋은 자산은 비쌉니다. 강남의 빌딩, 우량한 기업의 초기 투자 기회는 소액 자본을 가진 당신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개미들이 우글거리는 주식시장의 끝물이나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뿐입니다. 부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당신은 몰빵 투자를 하다가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 나갑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다리는 이미 걷어차였습니다.
5째, 교육과 네트워크의 폐쇄성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금융교육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국영수 문제 풀이에 매달릴 때 누군가는 자본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스펙 한 줄 더 쌓으려 도서관에서 밤을 샐 때 누군가는 고급 사교 클럽에서 알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당신을 평생 월급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다행히 통계는 생존의 길도 제시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역추적하면 공통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첫째, 저축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상위 자산가들의 초기 시드머니 형성 과정에서 저축률은 평균 50%를 상회했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소비는 당신의 뇌가 시키는 본능적 배설 행위일 뿐입니다.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 자본은 모이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와 같은 역사적으로 우상향이 검증된 시장 전체를 사십시오. 개별 종목 대박을 노리는 도박을 멈추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베팅하십시오. 셋째, 금융 지식을 쌓으십시오. 이것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세금의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당신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넷째,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통제하십시오.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소비를 위해 빚을 내는 것은 자살 행위지만 자산 증식을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으키는 좋은 빚은 당신의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칼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은 흉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십시오. 월급이라는 하나의 수도꼭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당신이 아프면 물은 끊깁니다. 부업, 배당 소득, 콘텐츠 수익 등 물이 나오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합니다. 가난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 일리터러시를 먹고 자랍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다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안감이 엄습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이미 금융 지식이 없는 자를 체계적으로 탈탈 털어 상위 계층에게 재분배하는 거대한 깔때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적 신용을 복구하는 데는 최소 10년, 국가적 불황을 이겨내는 데는 30년이 걸립니다. 당신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40세가 넘어서도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은 쇠락의 길뿐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인지, 아니면 파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서핑보드에 올라탈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바로 실패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모르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 쏘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전사, 파버티, 즉 가난한 죽음입니다. 당신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